감사하고요. 일단 궁금증은 지금 공유수면 상태고 매립 이후에 사업 추진이나 진행을 해도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서두르는 일은 사업 추진 날짜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너무 이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항만과에서도 사실은 사업을 개발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아파트 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만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교육 여건 때문에 서부 쪽에 많이 안 살고 하양지구하고 현덕지구가 한 160만 평 개발해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는데 북부나 서부를 외면하고 북부나 남부에 사는 이유가 교육 여건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건데 과연 배우단지에 그런 아파트를 쳤을 때 거기에 교육 여건은 제가 보기엔 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네. 교육 여건이라고 본다면 아까 뭐 서부에 근무를 안 하고 주거를 안 하고 북부나 남부로 나갈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소기관님한테 요 두 가지 이게 구체적인 날짜가 일정이 정해져서 이렇게 종용을 하시는 건지 그 종용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이라는 쉬운 방법을 항만과가 좀 선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서두른 적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 한번 배우단지 개발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준설도 투기장 위에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준설도 투기를 하면 그게 사실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대량은. 그래서 그 땅을 영역지방계량공사 이런 걸 통해서 항만에 필요한 시설들을 입지를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평택 같은 경우에 제3차 때부터 지정이 되었던 사유는 저희가 이런 항만 시설용 부지를 향후에 배우단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이었던 거지 결코 뭐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접근한 적은 저희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좀 더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올해 초에 한 56만 평 배우단지를 3분의 1 규모로 축소만 폈었잖아요. 했다가 평택시 시민단체들이 좀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복을 하겠다라고 협의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몇 개월 사이에 금방 바꿀 거를 그렇게 좀 무모한 발표를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저는 항만과에 종용을 한다. 날짜가 긴박하니 니네 한 10년 정도, 한 9년 정도 기간을 줬는데 왜 이런 투자를 유치를 못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절대 그랬던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 과정에서 그 항만별로 배우단지 수요를 산정을 합니다. 그 수요 산정을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종 수요를 저희가 항만 물동량 베이스로 산출을 해왔었고요.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종도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2종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 대비 수요가 조금 많이 안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 인천 대비해서 평택의 2종 면적이 상당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요에 맞춰서 조금 공급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중간 보고회 때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택시청이나 지역사회 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이종에 대해서 개발 의향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기를 당겨서 종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그 1종이든 2종이든 배우단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준설도 평택항은 준설도 투기장이기 때문에 준설도 투기가 완료돼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최민수 연구관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좀 보시면은 사업 제안이 되고 협상을 거치고 착공하는데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아까 허성석 의원님이
2-3단계 같은 경우는 뭐 2-2단계가 한 2025년도에 매립이 완료될 거라고 하셨다시피 매립이 완료되는데 2년 그리고 안정화 거치는데 한 2년 하면은 개발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4년이지만 사업제안서 내고 착수하는 데까지 4년이 걸리죠. 그래서 개발 시기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평택항 개발은 민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종이든 2종이든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추진해야만이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없을 때는 아무 때는 공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을 때 한번 추진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했다 해도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제안을 하면은 평가를 하고 제3자 공고를 해서 좀 더 나은 사업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차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제가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종 항만교단지가 아파트 건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우려를 표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계양수산부에서 평택항 이종 항만교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평택항의 이종 항만교단지는 1종을 지원하고 개발 면적이 넓고 그리고 부산광양 인천과 달리 도심에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을 세계 항만이 더한 면적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을 할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거시설이 16,500세대를 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한 면적이 과한 세대고 해서 주변에 개발을 되고 있는 현덕지구, 포성지구, 가양지구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부수까지 다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인가? 왜냐하면 일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거시설에 들어와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주거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면적을 잡은 거고요. 지난 10월 11일 날 부산 갔다 오셨다시피 부산 신항만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건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신항만 부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원이나 부산에서 출퇴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 배후에 주거단지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학교도 들어서고 관련된 인근 근린시설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본시설로서 주거가 들어가고 해수부가 세웠던 계획을 줄이고 가서 최저로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육 문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상근 인구를 7만 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모두가 자녀가 있고 교육을 해야 될 그런 가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서 교육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복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후단지 주거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이 모두가 자녀가 있어가 교육 문제 이런 게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근 인구의 5%도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하양지구나 안중지구나 시내나 송탄으로 가실 거고 그게 필요 없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르는 이유는 사업 제안하고 착수까지가 한 4년에서 5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정도가 적정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다수의 사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이분뿐인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 제한을 안 할 경우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제한을 하는 사업자가 없는지는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예, 저희 김상철 수상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미세먼지가 조금 뭐 그렇게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배우단지 주거시설을 없앨 정도의 그런 그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청각이 기항하는 항만도시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가 그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 물질 항산화물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에 7,958톤 정도를 제가 그 배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5년까지 60%를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혀 그렇게 그 저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AMP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항만에? 아니요. 저희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평택하면은 당진 지구에 하나, 평택 지역에 하나 해가지고 AMP가 2개가 되어 있고요. AMP 같은 경우는 육상전력 공급 장치인데 모두에 AMP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가동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박에도 AMP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무도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무도에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을지라도 선박에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선박에서 그 AMP 수용 시설이 갖춰지는 걸 봐가 단계적으로 그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화양지구에 있고 포성산단이 있고 변덕지구에 있고 안중이 있습니다. 이종 항만비오단지는 부두가 있는 지역에도 한 7km 떨어져 있는데요. 7km는 화양지구나 안중 도심하고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만약에 이종 항만비오단지의 미세먼지 때문에 주거시설이 안 된다면은 화양지구, 현덕지구, 포성산단지구, 안중에 있는 아파트 다 치워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그러면은 항만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 과연 이종배우단지 주거로만 오는가? 시내로 다 가는가? 그걸 봤을 때는 시내까지 다 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항만배우단지든 화양지구든 안중지구든 똑같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미세먼지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 미세먼지 발생 원인하고 저감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주거자지 자체를 없애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그런 쪽으로다가 들려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25년 60%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60% 감축해서 3,165톤으로 이제 감축량을 정해져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걸로 목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목표치를 저희가 놓고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사업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뭐 4, 5년 준비하는 기간이 걸려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종 같은 경우는 화물 조리, 가공, 제조, 물류 이런 쪽이 일종이고 일종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업무상의 주거시설 이종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큰 틀이 정해져야 되는데 일종이 완전히 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종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요거에 대해서 여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종항만비오단지 개발 방향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만물류 서비스 중심형이 있고 해양관광형이 있고 도시 서비스형이 있는데 평택항은
해양 관광으로 추진할 겁니다. 말 그대로 관광 기능이 조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은 주거 시설이 대부분 일종을 지원하는 시설이 될 거고 이 정도 지원하겠지만 그 어려 시설 그리고 리조트 관광 시설까지 다 복합적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은 평택고 관광단지하고 연계된 해양 관광형 이종 항만 배우다를 개발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선제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적으로 배치되는 기능이 그 해양 관광형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좀 선제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내면은 해양 평택시에도 마찬가지 그 해수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그 KMI에서 또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또 불러줄 거고 또 사업 제안이 되들 때 여러 시민단체들도 의견이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수렴해가지고 평택이 가장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면 그게 평택항에 바람직한 건지 판단도 해보시고 부족한 것은 또 보완도 해주시고 그 사업자가 보완을 해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보완을 못 하겠다면은 저희 평택항에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출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업 제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감론을박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사업자가 있을 때는 사업 제안을 하게끔 유도하고 더 많은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가장 평택항 개발이나 서부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택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인트 칠로 칠을 새로 한다고 해서 집이 수리되지는 않는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자메이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 위기는 이 구조의 문제인데 제2의 물결, 산업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이 제3의 물결, 후기 산업사에서는 비정상적이고 유해한 것이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패러다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봤을 때에 오늘 그 민간 산학의 TF팀 구성이 어떤가 그걸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미래 정치는 토플러에 의하면 정당 의존도는 줄고 사회에 대한 의존도, 시민 단체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축 작품을 만든 진석철 교수의 통찰 역시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도시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 평택에 알고 있는 친환경 항만 또 스마트 항만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과잉 개발, 중복 개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 민간 산학의 열린 토론의 확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오해가 있는 곳에 해석이 있다. 이런 말 있듯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중장 단기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제안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일단 뭔가 협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개발이 되려면은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사업 제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들도 수립을 했고 거기에서 사업 제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낸 것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계속해서 검토해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업 제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죠. 제출을 했을 때 질문자께서 원하신 그런 그 토론의 장도 계속해서 열어서 과연 이 시설이나 배치 계획이 평택에 맞는 건지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이 사업 제안하고 검토도 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제3자 공모를 거쳐서 또 새로운 제안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민간이나 저희들이나 공무원을 거쳐서 최적의 안은 무엇인지 만약에 또 사업자가 되더라도 좀 더 나은 개발 방향은 없는지 그때 이루어질 부분이지 아직 사업 제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사업자는 사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겠죠. 수익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평택고 관광단지가 개발 시작이 한 30년이 다 되는 거 같는데 아직도 개발이 지지부리는 상태인데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선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 평택시가 원하는 거, 해수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시발점은 사업 제한이 돼야 된다는 점이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저는 한번 토론자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아까 시민사회나 항만 관계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좀 과장님께 저도 오늘 참석하면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 4차가 이제 고시가 되고 그러면 이 사업자가 과장님께서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이 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은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2종 항만배후단지의 총 면적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먼저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아파트가. 그리고 3,500세대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가 끝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평택시 자체의 방침으로 그렇다면 57만 평의 그 2종 항만배후단지에 이거를 사업자가 사업을 제한하고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평택 그 2종 항만배후단지에 3,500세대의 주거단지를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평택시의 방침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건지 그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사업자는 이번에 나오든 다음에 나오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3,500세대 정도가 필요하고 이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와서 충분히 프로세스를 가지고 검토해보겠다라는 부분은 일명 타당성은 있지만 그러면 이 계략적으로 57만 평 중에서 3,500세대의 공동주거단지는 약 50만 평의 몇 프로, 20%가 되는지 30%가 되는지 70%가 되는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태에서 제안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검토해야 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명 내지는 그 계획 3,500세대 주거단지는 이미 변경 불가능한 확정된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됐고 이것이 고시를 할 때 사업제안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제안을 민간의 50% 전체를 받을지 구역을 나눠서 사업제안을 받을지 한 사업자가 50만 평을 다 개발을 받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 3,5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는 변경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해양수산부의 그 이종항만배우단지 규모 축소를 했을 때 우려됐던 부분은요,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투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만 6천 평에 대해서 나누어서 개발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종항만배우단지가 말씀드렸지만 해양관광회사고 하는데 관광시설, 뭐 녹지, 공원, 주거, 상업 이거 다 였다 보면은 면적이 10만 평 이하면은 개발 컨셉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몇 개 하다 보면 도로하고 녹지 빼고 나면 남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15만 6천 평은 아마 그 일단으로 한 번에 개발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공동주택이 3,500세대가 확정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업 제한자가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사업 제한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했던 평택단지랑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 기본계획에 보면은 16,900세대, 16,950세대인데, 그때 그 상근 인구가 지금보다도 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3차, 항만배우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보면 7만 5천 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전에는 좀 더 많은 세대수였는데, 화양지구, 픽서지구, 그리고 변덕지구, 이거 다 개발 사업자하고, 개발 주체가 경제자유구청이죠.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끝내서, 그러면, 너무 많은 주거 세대를 집어넣었을 때는 주변의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을 줄여달라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3,500 정도로 줄인 거고요. 여기서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사업 제한자가 결정할 문제고 저희들은 뭐 사업 그렇게 줄이면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사업자가 사업 제한을 하면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낮은 포지션으로 차지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이 일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문제 그리고 또 거기를 주거를 바닷가 쪽에서 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땐 그 정도면 적정한 선이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지 그게 확정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못 받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그 TFT 문제 때문에 그 항만의 이 철학이 우선 가설이 만들어지고 검토의 정설이 이루어져서 그런 면에서 가설 측면에서 한번 이게 전체 틀이 한번 이 틀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항만의 사업자가 관건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34억 달러 아니 몇 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항이 34억 달러를 버는데 거기보다 이 화물이 적은 네덜란드 노트르담이 24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거기에는 배후 공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공장과 배후단지의 제2 시장이 항만을 받쳐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의 지식의 어떤 집합이 어떤 면에서 우리 평택의 100년으로 내다보는 이 항만의 어떤 틀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선도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평택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 기본 구상은 해양수산부의 평택강 이종항만배우단지 기본계획과 평택시의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 기본계획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토론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부두 4개 선적 개발하는데 2,500 들었는데 250명이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평택시와 경기도와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공원이 870억 투자해서 만든 43만 평에 811명이 근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부두보다는 배우단지가 크다. 그리고 일종은 일종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이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평택고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 면적으로는 관광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조금 면적이 적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평택고 관광단지와 연계된 해양관광형 비정항만배우단지를 개발 육성해서 서부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일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부가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시민단체들 의견 보시면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복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4차 항만배우단지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사업지원자의 사업계획도 들어보시고 평택시가 나아갈 방향하고 사업자가 제하는 방향,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고객들을 지체해주면은 거기에 담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자가 그게 사업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가능한 부분 내에서 평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업자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는 고시 중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회 같은 걸 진행을 못했지만 고시가 끝난다면은 그런 설명회도 가져가지고 이종항만배우단지 개발에 대해서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좀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견도 주시는 그런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가 제가 우리 천민수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류와 인류가 공존한다는 개요를 말씀 주셨고 평택항은 다기능 복합 기능의 배우단지를 조성되었는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벌크 화물이 평택항에 진입할 것이고 그 벌크 화물의 하역이나 보강이나 기타 고철 목재 등이 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소영 소기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6,000세대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계약했다는데 이건을 해가지고서 지금 평택시가 이견을 내가지고 3,500세대로 줄였다고 우리 김상철 관장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16,000세대라고 그러면 지금 56만 평에서 16,000세대가 지어졌을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결과였을 텐데 이 사실이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던 거하고 약간의 반대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이종배우단지의 조성이나 민간과 같이 지자체가 개발하는 게 기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다 한다 그러면은 공수면 상태에서 준설 투기가 끝나고 충분히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모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허소영 서기관님하고 천민수 박사님께 궁금한 게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항만 정책이나 항만법이
민간 투자나 지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요. 이거 투자해가지고서 이익이 남겠습니까? 개발 비용에 대한 원가도 지금 거의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이 항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부 이런 사항들을 일종하고 달리 이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발란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1, 2종이 분리해가지고서 같이 어떤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정부가 과감하게 지자체에다가 1종이나 2종에 대해 가지고서 사업 추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양하거나 위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1단계 우리 김상철 과장님이 1단계 자유무역지역 43만 평이 800명 정도 종사하고 있고, 거기서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는 불동량이 뭐 컨테이너 TU로 해가지고서 한 140만 TU 정도 5년치 불동량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동차를 컨테이너로 환산해가지고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가 최초에 45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내놓은 자료에는 12,000명의 고용 창출과 1조 2천억의 경제개발 효과를 예측했어요. 저는 자유무역지역 배후단지를 정부가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거를 저희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평택항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차제에 이런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들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평택항에 있는 쌍용자동차 이전, 또 평택산단 이전, 배후단지 개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가능한지, 그리고 항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김동석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 신평과 평택항 배후단지를 잇는 연육교를 지금 지난주가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럼 이 교통 수요가 거의 평택항 배후단지로 몰릴 거예요. 만성적인 정체구역인 서해대교를 우회도로로 활용할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배후단지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적인 측면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적인 측면이나 기타 나머지 것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택 시내나 평택 권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어떤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대교, 서부도 문제가 우리 평택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서부도 4개 선석에 대해 가지고서 또한 당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진 현대제철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안고서 2종 배후가 됐든지 1종 배후단지가 됐든지 개발한다는 거, 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될 부분들은 오염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개설 문제를 먼저 정부가 대안을 내놓고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몇 가지 되지 않지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법을 발표를 하신 천민수 박사님이 지금 이제 5시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천민수 박사님 그 답변을 듣고 먼저 일어나시고 다음 분들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빨리 정리했습니다. 네. 예, 저 간단하게 질문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벌크 물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횟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본 계획을 짤 때 그 과거의 실적들이나 화물의 데이터를 보고 그거에 베이스를 해서 그 토대로 저희가 이 항의 발전 방향을 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뒤로 가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짜서 무조건 이 물량을 늘려가겠다 약간 이런 목적보다는 이제 저희 업무 절차상은 과거에 그동안 일어나고 있는 화물의 처리량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먼저 답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민간 지금 배우단지 투자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제가 다 정부를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측에서도 무조건 이제 수익을 막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수차례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부 측에서도 이 항만 배우단지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 과도한 특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아예 손해를 보다든지 아예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거기 약간 권한 이양이 가능하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대답할 부분은 아니고 서서민원님께서 아마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6,000세대가 처음 얘기가 나오는 16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오늘 토론에 오기 전에 이제 다들 보여주셨던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2년, 13년에 이종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이종에 대한 개발 의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관계로 저희가 그 이종에 대한 개발 구상안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했었고요. 당시에 평택 당진항 2종에 대한 주거 수요가 추정이 됐었는데 평택 인근 도시들의 인구가 계속 2030년, 35년까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수요들을 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를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덕이나 그 주변에 주거단지가 입지 가능한 택지의 수요를 제외한 숫자가 19,00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건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주변에 어떤 주거시설들이 도입되는 것에 따른 축소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항만 인근에서 주거단지가 도입이 됐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그 부분들이 다시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저희가 16년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평택시 말씀드린 적은 분명히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종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30년까지의 목표 연도를 두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 시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항만법 관련해서 민간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이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개선 방안들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1, 2종을 지자체의 위임에서 추진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이제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입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출입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육성이 돼야 되는 국가 사무이고요. 다만 이제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이게 국가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개발을 할 수 있고 항만공사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민간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항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종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가 나서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물질 배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부도 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 서구도 쪽이 일부, 사실 제가 전부 다 개발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민간이 개발한 부두도 있고 정부가 개발한 부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발한 부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비관리청이나 이제 정부에서 개발 사업을 해서 뭐 창고 같은 것들을 개선한다든지 시설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이 부두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공해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게끔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인 보존 문제를 우려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운영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운영자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설을 설치하도록 감독이나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도 될까요? 당진 신평 도로가 뭐 개설되게 되면은 이제 평택항 대구 지역과 교통 문제가 이제 같은 우회로가 사실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항만 물동량 같은 경우는 교통류가 사실은 분리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화물 차량은 항만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통류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원래 이제 그 승용차 교통이라든지 이 대형 화물차의 교통류는 이게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대형차가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물류단지 같은 거 하나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발하기 어려운 종류가 물류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물류단지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항만이 발달하게 되면은 물동량에 따른 교통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물동량하고 일반 교통량하고는 원래는 이제 섞이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섞이게 되면은 이제 교통류를 어떻게 분리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자분들의 답변을 다 들었고요. 오늘 예상 시간을 35분 넘겼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평택항의 성장과 평택시의 발전이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는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부는 알겠지만, 이 평택항을 평택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반대로 평택과 평택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로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평택과 평택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셨고, 의견을 나누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우리 평택tam지남 배우단지 개발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